더 가디언. 더 가디언. 아,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따란 국격이 살살 녹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예요. 사우스 코리아 클레임 오브 샤먼 무당의 주장 저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에? 한국어로 번역해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관절을 기피한다. 무당의 저주와 주장에 따라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사진 보세요. 이거 복숭아 나무, 복숭아 꽃으로 시민들이 이거 지금 청와대 구석구석 귀신 쫓고 있잖아. 대놓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말이죠. 영국 가디언지에서. 아이고 정말 제가 가디언지를 그대로 번역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보여드립니다. 사우스 코리아 윤석열 이런 거 막 나오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국어로 번역 이런 내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청와대의 광대한 부지를 알게 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한국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관절을 기피한 지도자가 되었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국방부 건물 안에 있는 새 사무실로 향했다. 스스로를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윤석열은 전임자들을 따라 청와대 지붕 색깔이 달라붙은 이름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당혹감을 자아냈다. 이게 그냥 구글 번역이니까. 예. 1910년에서 45년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사용됐던 터에 산길슬게 세워진 이 건물은 제국 세력의 상징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제국 세력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직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취임식. 취임식. 약간 여담을 해드리자면 요 김건희의 옷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엄청 싫어하던데. 물론 아줌마들은 우리 와이프와 우리 와이프 친구들 저 옷이 저게 뭐냐고 소복도 아니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자, 여긴 무슨 내용이 있느냐? 1948년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된 이래 역대 대통령이 거주하고 일했다. 청와대 말이죠. 청와대에서. 그러나 그의 전임자 문재인은 이러한 조치가 성급하고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고 그의 보수 지지자들조차도 윤석열이 경제와 북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4천만 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무실을 옮기는 것, 청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샤머니스틱 힐러스. 빨간색으로 딱 해놨어. 샤머니스틱 힐러? 이건 무슨 내용일까? 윤석열은 선거 기간 동안 한국 정치에서 그늘진 역할이 문제가 된 무속치료사들의 조언에 따라 아내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와, 기사를 이렇게 써도 돼? 각하, 가디안 이거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무속치료사들, 치료사야? 힐러야 힐러? 어쨌든 이 무당들의 조언에 따라서 김건희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대. 야, 이거 단정 지어버리잖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한국어로 번역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 제대로 된 번역 할 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윤석열은 자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다. 무당 말 들은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민주당은 나보다 무당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자,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소개한 영적 조언자들이 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았나요? 네, 이런 것들은 번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 해석은 영어는 또 한동훈이 기가 막히잖아. 영어 잘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 돼야 되니까. 그치. 요거 원문 번역을 한동훈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만. 역시 시청자들 똑똑해. 이건 또 뭐야? 학문 침수를 자주 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자, 윤석열은 청와대 저주를 피하기로 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박근혜 부패 혐의로 탄핵되어 투옥된 사람이다. 가디언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가디언의 기사예요. 영국 가디언의 기사야. 보리야, 이거 어떡하니, 진짜. 국격 살살 녹는다잉. 보리야, 국격 살살 녹아. 이거 어떡하냐고. 어? 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취임식 방송 시청률. 전국 6.6, 수도권 5.5.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입니다. 박근혜 22.1, 이명박 22.9, 노무현 22.9, 김대중 38.6, 김영삼 33.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 당시 24.45. KBS 1회 시청률 기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으아!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비용은 33억, 박근혜가 31억, 이명박 24억, 노무현 20억, 김대중 14억, 김영삼 10억, 문재인 빵원. 취임식을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때문에. 돈은 돈대로 썼더라. 참으로 가깝시럽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다. 보리야, 너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알았지? 오줌 좀 아무데나 싸지 말고. 응? 알았지? 다음 소식. 서민 기생충 논문에 외고생 공저자 참여, 부모 부탁으로 연구에 동참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에? 서민은 용인외고 학생 기생충 관련 논문 참여, 부모가 부탁을 했다. 잠깐이라도 연구 과정에 참여를 해야 나중에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쓸데없는 사명감이었다.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대깨문 거품 물지 마. 난 조민 논문 용인한 사람이야. 어이구. 대깨문들은 조국을 욕한 놈이 이런 짓을 했냐고 거품을 물지만 정작 조국 사태 때 저는요, 조민의 논문에 대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중고생들의 실험 참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시 전문가 김호창님의 글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비교해 봅시다. 조국, 같은 학교, 친구의 부모,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고, 장 교수도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서민, 부모의 청탁으로 논문에 참여했다. 한동훈은 돈을 주고 논문 조력을 받았다. 조국, 실제로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 학생이 성실하게 나와서 실험에 참여했다. 서민, 자기 입으로 말했다. 고등학교 학생이 기생충을 빼내는 정도의 체험. 한동훈, 케냐의 원저자. 이 논문은 내가 썼다. 결과 조국 4년형, 서민 조국을 맹 비난 조롱, 한동훈 4년형 구형 진두 지휘. 결론, 2바퀴로 가는 자동차, 4바퀴로 가는 자전거,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들만 뱀 같은 혀를 놀리고 있구나. 김호창님의 글이 뼈를 때립니다.